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수시모집 요강을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이 세 학교의 경우는 실제 고3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학이죠. 그리고 이 세 학교가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 전형의 좀 독특한 구조, 그리고 각 전형들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냥 무작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쌤은 각 학교별로 이 전형들의 좀 독특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는 경우가 건대와 동대가 교과 전형에서 서류가 반영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서류 평가와는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지를 학교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KU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교과 70%와 서류 30%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서류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르게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게 됩니다.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 서류 평가를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와 차이점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서도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학업 역량을 세 가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교과 전형의 이 서류 평가 시 학업 역량은 탐구력이 빠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진로 역량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영역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 시의 진로 역량은 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저 이쌤이 어떤 식으로 건국대가 좀 평가할지를 예측해 봤을 때 우리가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은 서류 평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만 평가한다고 그랬죠. 자, 이 영역에는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성적표를 보게 되면 과목 선택을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이 과목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떤지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과목마다의 이제 세특이 여러분들 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학업 역량에서의 학업 성취도는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교과 성적이 적절한가,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었는가, 그리고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를 본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교과 성적표, 이 성적과 관련이 된 거겠죠. 자, 그리고 학업 태도에서는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는가, 교과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열정이 있고 노력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사실상 세특과 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으로 보게 되면 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이수한 과목이 적절하게 선택됐는지, 여러분들의 전공과 계열과 관련돼서, 그리고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나, 온라인 수업을 했는가, 소인수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선택 과목은 위계에 따라 이수했는가, 이 부분은 당연히 선택 과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표와 연관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로 살펴보게 되면 전공 관련 교과 성취에 대한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의 항목은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자,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표와 연관돼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금 빨간 박스가 쳐져 있지 않은 탐구력과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디테일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세특과 연관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로써 하나의 큰 차이를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건국대 교과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서는 사실상 교과 성적표와 관련된, 그리고 교과 성취와 관련된 평가를 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건국대에 내가 내신이 좀 된다고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원하는 그 전공에 적절하게 선택 과목을 이수를 했고 또 전반적인 성적 추이가 어느 정도 이제 건국대 지원자들 수준보다는 뭐 원점수나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원자들 수준보다는 좀 괜찮은지를 염두에 보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교과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건국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어디가에서 발표한 70% 컷 전체 전공을 좀 살펴보면 저 이쌤이 좀 위아래의 전공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한 1.6에서 2.1 정도의 70% 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신이 이 정도 등급이 됐을 때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을 선택 과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성취 수준을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고 단 이제 아무래도 최저가 좀 없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교과만을 안정이라고 보고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국대학교 교과를 지원하실 때는 좀 안정적으로 받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아래에다가 좀 깔아놓고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적인 학종의 서류 면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이 서류 3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제 서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전년도 이 70% 컷을 확인하게 되면 보통 1.9에서 한 2.8 정도로 우리가 어디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살펴봤을 때 실제로 어문 계열 전공을 제외한다면 실제 대부분의 전공의 이제 최종 합격생이 아무래도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1.9, 2.0 이 정도 수준에서 2점대 한 중반까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70% 컷이 건국대부터는 일반고 기준이 70% 이상이 조금 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리고 합격을 하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인재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여기서 고교별 추천 인원은 8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국대학교가 2등급 초반 학생들이 굉장히 좀 가고 싶어하고 많은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교별로 기준을 좀 본다면 이 8명의 인원이 거의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평가 방식은 교과 70%와 서류 30%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 자, 교과 70%를 이 동국대는 동국대식으로 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환산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석차 등급을 상위 10과목을 여러분들의 이제 교과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자, 1등급을 10점, 그리고 2등급을 9.99점, 3등급을 9.95점, 4등급을 9.9점으로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동국대식으로 좀 계산을 한다면 1등급 초반대의 동국대식 내신 계산법으로 좀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원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 교과 점수의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나고 실제 대학에서도요, 이 교과의 학교장 추천 인재의 경우는 합격 당락이 이 서류평가 30%에서 결정된다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평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 서류평가에서는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능력 특기 상황 그리고 출결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응용까지 여러분들을 서류 평가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 평가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학교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국대학교 교과의 서류 평가는 진로 역량이 들어간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에서는 전공적 합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로 역량이 무엇인가를 학교 측에서 이야기한 걸 좀 빌려오면 고교 생활에서 이 교과에서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진로 역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과 선택과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한 성취와 그리고 그 교과 선택을 본인의 진로 설계를 어떤 식으로 좀 교과 선택을 통해서 했는지를 이 진로 역량을 통해서 본다고 하고요. 평가 항목으로 본다면 학업 역량이 50%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동국대 교과는 서류 평가에서 이 학업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업 성취에서는요, 모든 교과를 신경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좀 해석한다기보다는 좀 교과 영역을 좀 중점적으로 살피는 학생부 종합 전형스럽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교과 전형 서류 평가 시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출결, 행동 특성을 본다고 하는데 각 영역에서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자, 학업 역량에서는 기초 학업 역량을 살펴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그 영역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의 주도성 영역에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진로 역량의 이 탐구 역량에서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으로 좀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진로 탐색 노력도 각 과목 이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좀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동국대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 시에 거의 80% 영역을 차지하는 영역이 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표가 되겠죠. 이것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과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그 외에 출결과 행동 특성의 경우는 인성과 사회성의 영역에서 아마 좀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이쌤이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학교에서 발표한 전년도 이제 최종 합격 고교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일반고가 93.7% 그리고 자공고가 4.7%인데 둘이 합산하게 되면은 거의 98%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자사고가 0.8%, 특목고 0.8%, 특성화고가 1.0%인데 실질적으로 교과 7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이유는 지원자들이 대체적으로 일반고스러운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해석해 주시고, 우리 학교가 좀 내신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을 좀 고려하시고, 만약에 우리 학교가 전반적인 좀 상황들이 교과에서 내가 뭐 70%가 어차피 뭐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기서 어차피 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면 특목자사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종합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의 그런 내신 상황들을 어디에 지원하면 좀 좋을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8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그냥 두드림으로 지원하세요. 이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을 보는 정말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합격생 이제 그 유형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일반고가 86%, 자공고가 3.9%로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목 학생들이 9.6%로 생각보다 합격생들을 봤을 때 이 건동홍 라인, 특히 이 동국대, 사실 건대와 동국대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지만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건대가 한 반그룹 정도 좀 높게 사실은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선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목 학생들이 비중값이 동국대부터는 살짝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보고 뭐 특목 학생들을 뭐 이렇게 선발하지 않는다 또는 뭐 일반고 학생만 좋아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지원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선발하는 학생들도 그 비중값이 높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평균 입결을 좀 살펴보면은 이 교과 전형에서는 이거는 학교 이제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쌤이 가져온 겁니다. 전교과를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1.9에서 2.3 정도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 정도의 학생들이 동국대식으로 교과 환산을 하면 1등급 초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는 전교과 평균이기 때문에 이 동국대 교과 환산값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 자, 전년도 학생부 종합의 평균 입결을 보게 되면
전교과로 살펴봤을 때 2.1에서 한 3.1의 학생들, 그러니까 2점대 학생들이 보통 동국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익대는 학교장 추천자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고교별 추천 인원은 10명입니다. 근데 평가 방식은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이제 교과 100으로 전형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방식을 가져가는데 수능 최저를 살펴보면 국수영탐 기준으로 3합 8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사실 이 정도 학교 라인에서부터는 2합으로 최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3합 8을 가져갔다라는 점에서 인접한 학교 상황들까지 좀 고려해본다면 수능 최저가 살짝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그룹핑을 건동홍 이렇게 끊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여기 학교까지 만약에 내가 대학 라인 선을 긋는다면 홍대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값을 형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건대나 동대와는 다르게. 그래서 전년도 교과 전형 평균을 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8에서 2.1이 형성됩니다. 근데 수능 최저랑 이제 합격생들의 평균 컷을 살펴보면은 평균이 조금 높게 잡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좀 가져갔을 때 교과에서는 건대나 동대나 수능 최저도 없고 서류가 반영이 돼서 안정값을 가져가기가 좀 애매해서 보통 홍대에서 끊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평균 컷이 살짝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홍익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여기서 또 독특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건동홍 이 라인은 독특한 구조가 좀 하나씩은 있습니다. 홍대의 경우는 이 독특한 부분이 수능 최저가 국수영탐 기준으로 3합 8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 3합 8이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가져가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사실상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홍익대 수준으로 봤을 때 못 넘을 점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통 수능 최저가 없기도 하고 실제 7월 달까지 내신 준비하고 뭐 생활기록부 마감하다 보면은 금방 8월 말까지는 수능 공부를 좀 부족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렇게 수능 최저가 거의 뭐 교과 전형이랑 동일하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이 높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최저의 기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가 좀 건동홍 이상의 학교를 가고 싶은데 살짝 서류가 좀 약한 느낌이야. 근데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내 내신이 살짝 좀 애매해. 그러면 최저를 좀 맞추는 상황에서 홍익대학교 종합을 좀 노려보면 충원율까지 좀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최저만 보고 그냥 지원해서 아무래도 뭐 최저를 맞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떨어져 버리는 실제로는 좀 허수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 그 경쟁률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과로 지원하기 좀 애매해.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했는데 또 그냥 완전 다른 그냥 일반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기에는 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수능 공부를 좀 빡세게 해서 최저를 맞추는 상황에서 홍익대학교 종합 전형 지원해보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어디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보게 되면 70% 컷이 이제 아래의 전공 영어 영문학, 불어 불문학, 동어 동문학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2.1에서 2.7 정도로 보여지는데 자,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이 어문 계열 전공을 제외했을 때 최종 합격생이 일반 고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일반 고 학생들이 70% 이상으로 좀 합격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자, 70% 컷 이 영어 영문학은 3.47이 나왔고 불어 불문학은 4.27이 나왔고 독어 동문학은 4.49가 나왔는데 이 성적은 저 이쌤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아마 특목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특목 학생들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좀 약간 내신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밀려. 근데 수능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한다면 최저를 맞췄을 때 충분히 홍익대학교 어문계열 쪽으로 지원한다면 좀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요. 이 홍익대학교 70% 컷이 영어 영문이 3.47, 불어 불문이 4.27, 독어 동문이 4.4가 나왔다는 건 이 부분은 수능 최저가 있어서 일반고 학생이 그냥 뭐 합격을 했다라고 해석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특목 학생인데 최저가 좀 돼 있는 친구가 합격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